네, 가장 핫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바로 기자들의 수다입니다. 오늘 바로 첫 시간인데요. 장인수 기자님, 그다음에 김채훈 기자님 이제 모시는데, 장인수 기자님은 약간의 양해 말씀드리면 지금 차가 막혀서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다 처음 나오시는 건데 네. 분위기 어때요? 제가 이렇게 방송 라이브 출연을 저희 회사 유튜브 채널 말고는 지금 처음이라 되게 아, 떨리고. 저희가 더 네. 비교 한겨레랑 비교해 보면 저희 뉴스토마토 어떻습니까? 일단 스튜디오는 좀 더 뭔가 깔끔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저희 또 예. CP님과 PD님과 많은 분들의 예. 이제 피와 땀이 묻어 있는 저희 예.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 떨려하지 마시고 네네. 편하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민주당 지금 출입 기자를 하고 네, 계시죠?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지금 정치부에서 네, 이제 민주당을 출입을 하고 있고요. 네, 정치부에 온 거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오게 네. 됐는데, 그 전에는 사회부에서 약간 화제가 됐었던 네. 윤석열 대통령 가짜 출근 보도를 했었고. 네, 굉장히 핫 이슈가 예. 됐었죠. 네, 대단하십니다. 계엄 때문에 좀 묻힐 뻔도 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죠. 예. 그 가짜 출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네. 그 독자들의 반응은 좀 어떠했나요? 그때 일단 제 독자들 일단 댓글이 일단 많이 달리기도 가짜 했고. 출근에 대해서. 네네. 그거는 어떻게 취재를 통해서 아시게 된 거예요? 가짜 출근 그 이슈는? 그거는 저희가 경찰,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출근길 경호에 투입됐었던 경찰분들의 이제 내부적인 전원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건너서 이제 전해주신 거라 직접 확인을 했어야 돼서, 제가 실제로 관저 앞에 네. 한 달 동안 앉아가지고 한 달 동안이요? 직접 이렇게 분석도 하고 했던 그런 취재였습니다. 그러면 매번 차가 들어올 때마다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신 건가요? 그 방법론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일단은 그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길목이 다행히도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였기 거기만 때문에. 보면 네. 됐었고, 네. 또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출근 행렬이 실제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 출근 행렬인 네. 것 같은 차량 네. 행렬이 이제 하루에 2번 나가는 것이 그럼 있었고. 앞에 뭐 예. 경찰차가 있고 그다음에 검은색 네네. 세단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대통령 출근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네, 이제 경찰 오토바이도 붙고. 오토바이도 네네. 붙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따로 이제 과거 청와대 경호를 담당했던 분들한테도 다 확인해서 저게 네. 저 구성이면 대통령 출근 행렬이 맞느냐. 아하. 그때 이제 맞다는 얘기도 듣고, 네. 실제로 그런 차량 행렬이 2번 나오는 것도 여러 번 이제 목격을 해서 목격하셨군요. 그런 걸 모두 종합을 해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뭐 오토바이도 있고 수행 오토바이도 있고 그다음에 수행 차도 있고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네네. 그 차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신 거네요. 제가 뭐 차 문을 열어본 것은 아니나, 네. 이제 그 이전에 그 경호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들, 네. 그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분들을 이제 아하. 전현직을 직접 인터뷰를 다 했고. 인터뷰를 하셨구나. 정황이 너무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 네. 보도를 할 수 있었죠. 네, 그걸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기만하고 있는지를 네. 전 국민이 알게 되는 정말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취재하셨던 것 중에 이제 네. 이거는 좀 자신 있다 이런 게 있으셨나요? 자랑하고 싶다 이런 거? 이게 자랑이라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엊그제죠, 지난주에 이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그 권익위 이제 부패 방지국장님 네, 이제 네. 유족분들한테 제가 유서를 공유를 받아서 네, 그 내용을 권익위 이제 유서. 공개를 했던 보도도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많이 네. 센세이션했습니다. 그게 근데 다들 유서 공개 시점에 대해서 왜 지금 이제 공개가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네, 일단 그 돌아가셨을 때가 지난해 8월 8일이었고, 네. 그 권익위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한 지 한 2달 정도 그렇죠. 된 시점이었는데, 네. 이제 그때 제가 빈소 취재를 갔다가 유족분들을 만나게 됐고, 아하. 근데 그때 유족분들이 사실 우리가 그 고인 핸드폰에서 네. 그런 유서 형태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오. 근데 당시 좀 이게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원하지 않으셨고, 일단 네. 또 그 당시 권익위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어떤 심사 이런 걸 네. 약속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유족분들 일단 그걸 기다리는 입장이셨었고, 아하. 근데 사실 권익위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네. 올해 안에 해주겠다, 네. 순직 심사를 빠르게 해주겠다라고 네. 약속을 했는데,
사실 순직 인정이 된 게 올해 3월이었거든요. 아, 굉장히 늦었네요. 네, 굉장히 늦어졌고 또 인정이 됐을 때 제가 또 연락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 또 유서를 공개하기는 너무 좀 부담이 크신 상태였고 네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고 좀 전국이 안정이 되고 나서 네. 연락이 오셔서 아하. 또 일주기가 8월 8일 지난 8일이었기 때문에 네네. 맞춰서 좀 고인의 뜻을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아, 말씀을 일주기, 주셔서 유족분들의 뜻으로 일주기에 맞춰서 그거를 공개를 맞습니다. 하신 거군요. 일주기를 조금 앞두고 이제 공개를 했죠. 많은 분들이 왜 지금 공개를 하는지 좀 더 일찍 공개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해하셔서 좀 예. 여쭤봤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 저널리즘의 정신으로 이제 개척해 주시는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네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자로서 보시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재밌는 사안이라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이 나 김채훈이 뽑는 지난주 탑픽은 무엇일까요? 사실 지난주는 여기 질문에도 준비가 딱 돼 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포토라인을 세웠던 거. 예. 그게 탑픽이다. 하나의. 그거랑 또 동시에 그 남편이 윤석열 전 대통령 네. 구인을 시도했던 것. 구인을 시도했던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지난주 정확히는 지지난주죠. 그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제가 취재를 갔었는데 네.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첫 정권 교체 뒤에 첫 여당 대표가 뽑히는 선거가 있었고 네, 그렇죠. 그 시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인 시도, 네. 특검의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이제 같이 일어났고, 네, 네. 그래서 이게 과거에 대한 어떤 수사 또는 단죄 네. 또는 뭐 조사 네. 이것과 좀 미래 권력에 대한 새로운 어떤 좀 신호탄도 있었고 그렇죠. 신호탄도 이것이 있죠. 맞물리는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기에서 김건희, 윤석열을 가장 탑픽으로 뽑으셨고요. 그러면 지난주는 김건희, 윤석열의 그 장면들, 포토라인이라든가 강제 구인 뭐 이렇게 해서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면 그러면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 탑픽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이번 주에 이제 광복절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데 그렇죠. 광복절 사실 제일 그 화제가 됐던 게 광복절 사면 특사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오늘 임시국무회의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 조국 혁신당 대표 사면을 검토를 해서 오늘 아마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사실 만약에 사면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번 주 이슈는 이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정치부를 출입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이제 김건희 지난주 포토라인에선 김건희 이슈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포토라인에 김건희가 섰다. 뭐 일반 사람의 물론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기자의 시선에서 봤던 그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보통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지나갈 법도 한데 본인이 이제 스스로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또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하고도 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뭐 이제 뭐 속옷 차림으로 구인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양팔 양다리를 다 들었는데도 뭐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부간의 어떤 수사에 이제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로 어떤 영향력이 사라지고 정말 최후의 어떤 뭐 그런 일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방금 이제 부부간의 태도가 좀 많이 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기자로서 보시기에는 왜 이 두 부의 태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었나? 어떤 뭐 전략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우발적인 건지 우연인 건지 좀 어떻게 왜 이렇게 두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달랐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제가 법조 출입 기자가 아니긴 하지만 이제 봤을 때는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뭐 주요 혐의들은 다 이미 언론 보도나 수사를 통해서 거의 이제 드러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굳이 이제 본인이 진술을 추가적으로 더 해서 얻을 만한 이익보다는 이제 진술을 계속 거부를 하면서 최대한 관련 사실이 더 드러나지 않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좀 소구할 수 있는 측면,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탄압을 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부당한 어떤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 같고, 이제
약간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네. 난 아무것도 아니고 네. 사실 김건희 여사 혐의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영부인으로서 어떤 이제 권한을 행사했다 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 사실 혐의가 훨씬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개 이제 개인이었을 뿐이고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어떤 특권 행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그렇죠. 뭔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남편 때문이거나 아하. 아니면 그건 없는 사실이거나 아. 이런 식으로 약간 떠넘기고 아. 남편은 부인하고 아. 이런 약간 좀 폭탄 돌리기식 행태가 아닌가. 폭탄 돌리기. 네. 결국에는 지난 포토라인에 선 김건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예. 말했던 게 폭탄 돌리기 일환으로서 그렇게 미리 말을 한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아마 또 이제 그 변호인들하고도 아마 이미 충분히 얘기를 나눴을 거고요. 예. 아, 그러면 이미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 포토란에 서는 이런 모습들, 김건희의 이런 모습들은 변호인과 이미 사전에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한 다음에 논의한 다음에 나온 결과물로 보시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검의 소환 조사는 이미 뭐 기정사실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준비를 했을 것이다. 논의를 해서 한 결과 역시 이제 머리를 써서 한 거고요. 네네. 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포토라인 김건희가 포토라인 서는 순간만을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구속도 기소도 되지 않은 자그마치 5년이 흘렀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을까요? 일단 당연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재임할 때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여러 번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네, 그러면서 또 검찰이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네. 이런 게 이제 맞물려서 포토라인에 서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도 참 지난주에 이 포토라인 섰던 게 좀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은 어떠한 특검이나 관련 수사 기관이 이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어떤 심증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동안 5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관련 수사기관이나 지금의 특검이 확보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그 특검이 재수사를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구체적인 녹취록을 확보를 했었잖아요.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네. 그게 사실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동안 과연 검찰 수사가 좀 제대로 됐는가,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네. 뭐 이제 관련 증거들은 이미 너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금품 관련해서 그렇고,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는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시간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구체적인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네네. 그래서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특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 다니느라 몰랐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이 발언이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확인이 된 발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만약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네. 사실 이 시기가 제가 알기로 그 이제 서울대였나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네. 했던 시기랑 겹쳤던 것으로 아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도이치모터스에만 투자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 네.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 행위가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거를 이제 단순히 재학 시기가 겹친다는 이유로 혐의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 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예, 좀 문제가 납득이 어려운 주장 네, 아닌가. 그렇죠. 예. 특히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세 가지 사안인데 도이치모터스라던가 명태균 공천 개입이라던가 건진법사 통일교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예. 특히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 관련해서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냈다. 나는 거기에 무관하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도 좀 알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계속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바고, 근데 특검이 사실 이제 그 김건희 씨한테 그 녹취록을 제시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서 네. 당선인이 이제 밀라고 했다. 그러니까 네. 김영선 전 의원을 이제 밀라고 했다라는 네. 녹취록을 제시를 하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는 그거는 그냥 하도 취임식 전날에 그 명태균 씨가 귀찮게 하니까 네. 립서비스 차원에서 했다라고 네. 말을 말을 했는데 그 전화를 통화를 한 그 5월 9일, 22년 5월 9일 다음 날에 24년 그때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을 보면 이게 뭐 명태균 씨가 때를 썼는데 나는 뭐 몰랐다라고 하는 게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나. 네. 저희 또 그 뉴스토마토에는 정말 진보와 이제 정의를 사랑하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고 네네. 이번 내란 12.3 내란으로 인해서 대국민의 불면증과 이제 고구마를 100개 먹은 현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호칭에 대해서 약간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사라는 호칭이나 전 네네. 대통령보다는 그러니까 윤석열 씨, 이제 김건희 씨로 얘기하시는 게 좀 더 시청자분들이 편하실 것 같은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사를 쓰다 보면 보통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다 그거를 보니까. 기사에는 풀로 다 붙이셔야 네네.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먼저 양해 말씀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뭐 특히 김건희, 그러니까 묵비권을 특히 행사하지 않았잖아요. 누구와 다르게. 네네. 누구는 진술 거부권을 윤석열은 했는데 좀 왜 김건희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좀 자신감이 있어서인가?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고 그 맥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르게, 윤석열 씨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혐의를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제 영부인으로서의 특권 행사하지 않았다. 어떤 잘못된 그런 뭐 이제 위계에 의한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지금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통일교 측에 관련된 내용 조사를 할 때 목걸이와 샤넬 가방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가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입장을 좀 유지를 했다고 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그러니까 특검에서 그 김건희 씨한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연루만이 돼 있는 그 윤 전 본부장, 그 통일교회,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전달을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뭐 천수삼차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관련해서 그 김건희 씨가 인삼 제품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 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한 통화 녹음 파일을 제시를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씨가 원래 인삼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나는 그런 거 안 먹는다. 나 그냥 뭐 인사치레로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데. 뭐 예, 근데 뭐 이제 그 윤 전 본부장이 이제 줬다고 하는 그 수많은 물품 중에 하나에 대해서도 이런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 이미 특검이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닌가. 예, 통일교하고 연관성도 이미 다 확인이 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정치부 기자로서 또 이제 정치부 기자는 촉과 감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지난 7일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걸 예상하셨나요? 이거는 사실 저 정치부의 영역은 영역이 아니긴 한데. 그러면 정치부 영역, 법조팀, 전 정치부가 아니라 뭐 무당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네요. 네. 그건 아니군요. 뭐 무당 영역일 수도 있긴 한데 뭐 맞추는 거니까. 그럼 법조팀에서는 이런 시나리오 날짜를 미리 예측을 좀 하다 보죠. 그런 분위기가 좀 미리 있었다고 저도 이제 건너듣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혐의가 좀 확인이 된 상황에서 이제 청구까지도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때 실제로 좀 기자들이 대기를 하기도 했고 그랬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속심사 관련해서 김건희 씨 변호인단 측이 좀 어떠한 방어 논리가 어떤 발언이나 방어 논리가 좀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방어 논리, 변호인단 쪽 방어 논리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철저한 논의 속에서 김건희 씨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합니다. 그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만들고 있는 게 바로 김건희, 윤석열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그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기소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역사적 레코드가 만들어질 건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씨에 대한 이제 체포가 구인이 돼야 될 텐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구인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냥 바로 기소를 할 가능성도 지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지금 이미 이제 사실 뭐 윤 씨는 구속이 된 상태이고. 뭐 충분히 이제 동시 구속 가능성도 이제 있지 않을까. 사실 이거는 이제 특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또 이제 제가 또 정치부 출입 기자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예 그 김건희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고 좀 권한을 강화를 하자 이렇게 법안을 좀 다시 다듬자는 주장까지도 나온 상황이라서 민주당에선 그런 논의까지 나왔군요. 네네 지금. 이런 압박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초유의 동시 구속 가능성도 있지 있다고 않을까. 보시는군요. 네. 바늘과 실이 같이 가듯이 이제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체포 실패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구인 실패 도대체 왜 있었냐? 특히 8월 7일과 10일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법 집행 과정에서 좀 어떤 문제가 있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체포 못하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나? 갑갑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일단 이제 본인이 버티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버티는. 예, 그 아예 뭐 그 교도관들까지 아예 투입이 돼가지고 뭐 끌어내려고 했는데 뭐 부상을 입었다라고 그 변호인 쪽은 주장을 하는데 네, 부상을 입었다. 네. 근데 뭐 아니라고 특검인지 아니라고 얘기를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뭐 이거는 참 뭐 법리적인 거를 따지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버티는 상황인 거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로 기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 특검 쪽에서 충분히 혐의를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바로 기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도관 책임 논란 때문에인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제 그 책임에 대해서 해명 글까지 올려야 됐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뭐 까마귀라 불리는 기동 순찰팀까지 우리가 동원을 했고 충실하게 특검의 지휘에 응했다라고 하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해명 글을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수사 당국에서도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구인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 조금 좀 더 투입을 해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쨌든 한 명을 구인을 하는 것인데, 네네. 그래서 어떤 뭐 부담을 느끼는 것인가 이건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씨에 대한 뭐 체포나 이런 것은 뭐 시간 문제로 보이고 또는 체포 없이도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도관 책임 논란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그 구치소 쪽에서도 해명을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투입을 해서 이제 인력적으로 이제 도움을 줬다. 기동 순찰팀 까마귀라 불리는 기동 순찰팀까지 우리가 투입을 했다. 충실하게 특검의 요구에 응했다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은 근데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아쉬움도 당연히 이제 국민으로서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휴가 복귀 첫 메시지 같이 보실게요. 이제 대통령의 휴가 복귀 첫 메시지는 산재 사고 예방이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대통령이 이제 6월 4일에 취임을 하고 나서 산재 문제 언급한 게 그 휴가 복귀 건까지 치면은 이제 9번째거든요. 특히 복귀했을 때는 그 전날에 의정부에서 한 분 50대 노동자 한 분이 추락사를 하셨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9일에 직접 나한테 직보를 해라, 직접 보고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일단은 뭐 잘 아시다시피 본인이 산재 노동자 출신이고 또 노동 관련 변호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재가 좀 대통령, 그러니까 특히 인권 변호사 출신 그리고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됐음에도 여전히 산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벌만으로는 산재를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논란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제가 뭐 노동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OECD에서 산재 발생률과 사망률이 정말 최고 수준이고. 대한민국이 그런가요? 그래서 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기 사실 되게 민망한 그런 이제 통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가장 지적이 되는 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떤 산재 사망 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경제적으로 이제 뭐 배보상이나 피해 손해배상 해야 되는 비용보다 그냥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인력 투입하는 게 이제 훨씬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처벌을 강화를 해서 그런 비용이나 그런 측면을 좀 강화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특히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뭐 산업 현장에서 뭐 문화를 바꾼다거나 네. 뭐 그런 것도 필요가 하겠지만 그거는 진짜 장기적인 이제 측면이고 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네, 앞으로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좀 국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방문의 의미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이제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일 정상회담이 좀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먼저 성사될 경우에는 좀 의미가 좀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이 첫 양자회담 순방지로 일본을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의미 부여를 좀 한다면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뭐 한일 우호 관계 복원을 넘어서 네. 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이제 안보나 경제 전반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는 좀 미국의 어떤 요구 이런 거에 좀 발을 맞추는 시도일 수 있고 그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6월에 그 G7 정상회의 그리고 또 나토 정상회의로 그 한미 정상회담을 어렵게 됐을 때 그 네. 당시에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다가 네, 그 당시 일본이 참여연 선거가 있어가지고 네, 그때 참여연 선거가 있었죠. 불발될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본인이 먼저 그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실 제가 그 선거운동 취재할 때도 그러니까 일본하고 과거사 문제는 물론 우리가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네. 그 이제 그렇지만 그 문화나 경제 영역은 투트랙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선 형사에서 계속 방위비 증액을 또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안보가 주된 이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특히 동맹의 현대화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뭐 방위비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그 며칠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 문서 이제 미국 정부의 관세 협상 문서 초안인데 네. 한국의 그 주한미군 태세 유연성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문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이제 주한미군이 옛날에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협상을 했을 때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을 하되 근데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네.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발언하셨죠. 예, 그 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미국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걸 아마 빼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대중국 상황에서 미군을 한반도에서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을 네네. 확보하고 싶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주한미군 방위 분담 인상 요구인데. 뭐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보이고 근데 일단은 이제 미국은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또 다시 한번 국내 이슈로 좀 점핑해서 가볼게요. 네네. 권성동 예. 통일교 커넥션 문제가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부 전 간부를 소환 조사하자 해당 간부 측에 연락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권성동 의원님한테 이렇게 보내시는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경비실에 제가 맡기시면 들어가다가 제가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 비서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예, 보조관님, 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고요? 그러면 이따 통화. 저는 저 배송기사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결국엔 권성동 측은 이 택배 기사 때문에 통일교 2인자와의 이러한 전화 시도가 발칵된 거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이슈로 이 네. 김건희 씨의 이제 포토라인 네. 선거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이제 구인 시도를 네.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네. 단순히 전 대통령 부부의 개인적인 어떤 뭐 범죄 혐의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 네. 특검의 수사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내란을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사실 지금 내란에 뭐 동조 또는 묵임했다는 것이 이제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이 모든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커넥션들, 네. 도이치모터스 포함해서 통일교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이런 게 실타래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 네. 그 이제 일환으로 이런 보도까지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권성동 통일교 커넥션, 이제 국민의힘이 바로 이제 공범이 아닌지에 대한 이제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김채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